네, 안녕하세요. 1부의 세 번째 발표를 맡은 강지영입니다. 네, 제가 이 한국작곡가협회 40주년 심포지움의 발표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장이 이 소개를 해주신 대로 전 최근에 이제 한국 현대음악 작곡가들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있고요. 독일 유학을 갔을 때부터 이 학위증, 자격증을 따자마자 한국 현대음악을 연구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 얼굴을 아마 현대음악 연주회 자주 보셨을 겁니다. 쟤는 뭔데 계속 얼굴이 보이지? 싶을 정도로 제가 자주 연주회도 가고 관심이 많아서 덜컥 한다고는 했는데, 이 심포지움의 전체 제목이 정해지는 순간 큰일 났구나. 한국 청작음악 과거를 진단하고 미래를 논하다 라고 정해지는 순간 이게 과연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 나이가 지금 40이 딱 됐는데요. 이 40이라는 나이가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재를 좀 짚어보는 아주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발표 준비에 임했고요. 오늘은 키워드로 있는 한국 현대음악, 전통, 세대, 여성, 매체, 통합적 감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네, 몇 가지의 키워드로 지금 현재 우리 시대, 우리의 창작음악에 대해서 논의를 이끌어내는 게 본 발표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오늘 여기 있는 많은 작곡가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하고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앞선 발표에서 한국작곡가협회의 지난 활동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내용은 생략을 할 텐데요. 지난 20년 동안 저한테 눈에 띄는 작업은 바로 이러한 작업들이었습니다. 앞서 지영주 선생님께서 발표하셨듯이 대실작은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 창작음악계의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저널이나 뉴스레터 발간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작협이 작곡가들의 구심점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곡가에 대한 정보와 작품을 기록, 보존하는 아카이브 사업과 젊은 작곡가 육성 프로젝트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작협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인상 깊기도 했습니다. 즉, 작곡가들의 창작 활동은 사실상 작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작협을 통해서 이 작곡가들의 활동이 지원이 되고,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없는 협회 차원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작협이 미래의 방향성을 정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오늘 했던 이런 논의들이 바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제 발표에 들어가서 저는 이런 키워드로 묶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물론 몇 개의 단어들로 어떤 한 시대와 사회 그리고 예술 전반을 드러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키워드로 꼽은 이 단어들 역시 사실은 어떤 객관적인 학술적인 자료는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이 시기에 한국 창작음악을 분석하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한국 창작음악계에서 현재 분명히 눈에 띄는 지점, 그리고 이를 둘러싼 변화의 흐름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주로 2000년대 이후에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들과 그리고 이 시기에 발표된 작품들의 초점을 맞췄고요. 그러나 개별 작품에 대한 어떤 비평이나 평가가 목적은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네, 그 이전 시기와의 관계 속에서 변화의 흐름을 포착하고 나름의 맥락 속에서 이들을 조망하여 이후 현재 세대에 대한 담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오늘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전통과 세대이고요. 네, 음악 분야에 있어서 이 전통을 대하는 작곡가들의 태도는
뭐 과거든 현재든 그리고 서구든 한국이든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중요한 의제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네, 작곡가들에게 전통은 이를 계승하든 혹은 전통에 반하여 혁신을 꾀하든 창작의 원천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 논의의 양상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작곡가들에게 전통은 음악 예술의 예술 분야의 그것, 즉 서구 음악적 전통과 함께 한국 고유의 그것, 한국 고유의 전통 양쪽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따라서 시대적 흐름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데, 먼저 1940년대에는 서구 음악이 유입되던 초창기라고 할 수 있죠. 전통에 대한 논의가 당시 서구에서 유행하던 최신 기법의 음악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니면 고전이나 낭만주의 음악이 서구의 정통이므로 이를 수용해야 한다로 양분되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양악과 국악으로 이분화되어서 양악 분야는 서구 현대음악 기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국악은 전통음악을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전후 1950년, 60년대 이때 한국 작곡가들의 최대 관심은 서구 아방가르드의 어떤 최신 경향과 기법을 수용하여 전 세계 음악계에서 도태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일례로 작곡가 윤희상 선생님은 12음 음악의 작곡 기법이 현대음악의 중요한 양상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야말로 앞으로 한국 작곡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새로운 변화가 감지됩니다. 서구의 음악 전통을 무조건 받아들일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우리 민족의 전통과 연결해야 한다는 소위 민족음악론이 대두되면서 작곡동인 제3세대가 등장합니다. 제3세대 작곡가들은 전통의 창조적 계승을 창작 과제 하나로, 또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근거로 선언했다는 점에서 한국 창작음악사에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990년대 후반, 즉 본격적으로는 2000년대 이후에 이런 음악적 전통에 대한 태도가 또 한 번 급격하게 변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음악적 전통, 즉 서구음악계의 흐름에서 누가 정통성을 가지고 전통을 계승하는가의 문제에서 훨씬 자유로워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물론 충렬주의나 음향음악, 그리고 전자음악 등 아방가르드적인 경향이 끝나고 작곡 기법이나 조류가 다원화되는 20세기 말에 서구 음악적 음악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21세기 한국 작곡가들의 태도를 보자면 서구의 음악적 전통에 대해서 훨씬 더 자유로워진 태도가 보입니다. 어떤 주류로서의 적법성이나 계승해야 되는 당위가 아니라 작곡의 근저에 놓여있는 하나의 열려있는 가능성으로 놓여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음악에 대한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3세대 작곡가들이 서구의 현대음악 어법을 무조건적으로 쫓기보다 한국의 현실과 전통에서 정체성을 차지려 했던 반면, 그 이후 등장한 세대의 작곡가들은 이와 반대로 한국 전통과 연결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지양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활동 중인 작곡가들은 그 태도의 폭이 스펙트럼의 폭이 매우 넓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통음악의 요소들을 작곡의 재료로 사용하는 아주 적극적인 태도에서부터, 그리고 음악의 어떤 민족적인 국가적인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창작음악의 역사를 저는 좀 세대론으로 한번 풀어보고자 시도를 해봤습니다. 사실 어떤 작곡가와 작품 연구는 개별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연구가 또 보편적인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음악 작품을 특정한 시대, 일정한 지역에서 동일한 문제의식을 지닌 한 집단의 특수한 문화 현상의 결과로 접근해보는 시도 역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국 창작음악계는 통상 이렇게 구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제1세대는 서양음악의 도입과 수용을 한 시기로 현재명, 홍남파, 최동선, 김세영, 안기영, 이홍열, 김성태 등등의 작곡가를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 19세기 서양음악의 양식을 고수하는 보수적인 경향을 띠는 작곡가들이고 바로 이들보다 한 10년 정도 늦게 출생한 윤희상, 이상근, 나훈영 등의 작곡가들은 당시 유행했던 10연 기법을 활용하는 근대적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났던 제2세대 작곡가들은 아방가르드 작곡 기법과 이념을 수용하고 활용하는 강석희, 백병동, 김정길 등을 꼽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3세대는 아까 내용은 언급을 했고 그리고 강준일, 유병은, 이건용, 정태봉, 황성호 등 작곡가를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사실 이 역사를 쭉 살피거나 자세하게 설명드리려는 것보다 현재 이 제3세대 이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나를 살펴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제4세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현재를 지칭하는 단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글로컬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 용어는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로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가 압축되어 하나의 세계로 일체화되는 전 지구화, 글로벌리제이션이죠. 이 전 지구화와 함께 지역의 독자성에 대한 요구와 역할 역시 강조되는 현상을 지칭합니다. 물론 음악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뒤처지지 않는 최신의 보편적인 작법을 바탕으로 하되 개별 작곡가의 지역성과 문화적 정체성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젊은 한국 작곡가들에게 한국적인 그 무언가와의 마주침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아창제를 비롯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업들의 경우 반드시 한국 악기를 사용해야 된다든지 하는 어떤 그 제약을 두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작품들을 보면 한국 악기를 사용한다던가 한국적인 어떤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러나 한편 이 한국적인 소재를 어떤 전통적인 음계나 선법, 리듬과 장단 이 소재로서만 접근하는 어떤 도구적인 태도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타자화된 음악으로 남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낳기도 합니다. 사실 그 작곡가들의 정체성의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한 작곡가의 정체성, 확고하게 규정된 정체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음악학자 우츠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음악적 담론에서 작곡가의 정체성이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형성되고 재창조된다 라고 말합니다. 시기적으로 이렇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한 작곡가의 정체성이 한 작품에서 모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작품에서 부분적으로 또 파편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이 어떤 집단적인 정체성, 즉 국가, 민족, 혹은 종교, 성 등등의 집단적인 정체성과 부딪히거나 혹은 교차하고 중복되고 결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합된 정체성을 띠게 되죠. 네. 그 다음 키워드는 여성과 일상으로 정해봤습니다. 물론 한국 창작음악계에서 여성의 비중과 위상은 서구 음악사와 비교해봤을 때 절대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민경찬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주신 이 김순애 작곡가는 1974년에 제1회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자였는데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우리 작곡계에 창작을 격려한 상이 생겼다는 것만 해도 반가운데 많은 남성 후보들을 물리치고 뽑혔기에 젊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는 한편으로는 어떤 여성 작곡가의 위상이 한국에서 높은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든 일인 것인가, 그리고 또 고무적인 일인가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이 김순애 작곡가 외에 이 당시 여러 한국 여성 작곡가들이 존재했는데요. 이영자, 홍성희, 서경선, 오숙자, 허방자, 이찬혜 등 1930, 40년대에 태어나서 7, 80년대에 활약한 이 여성 작곡가들이 한국 작곡계에 큰 역할을 했고, 이들을 중심으로 1981년 한국여성작곡가회가 창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지금까지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많은 여성 작곡가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음악계에서 성차와 그에 따른 불균형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어떤 연주보다는 창작 분야에서, 그리고 그것도 대학에서 이 불평등이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표본으로 서울시내 10개 대학의 그 교수층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44명의 교수 중에서 여성 교수가 단 8명에 불과하더라고요. 네, 이는 사실 작곡가 재학생들이 여성이 월등하게 많죠. 그런 점에 비교해 봤을 때 아주 현저히 낮은 수치로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1970년대 이후 출생 젊은 여성 작곡가의 경우 해외 무대에 직접 진출하여 돌파구를 찾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이 세대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박영희, 진은숙, 나유신 등등의 여러 작곡가들이 있습니다만, 요즘에 좀 최근 들어서 그리고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는 것을 또 그 트렌드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발표에서 어떤 생물학적으로 여성 작곡가들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성차가 아니라 어떤 성을 사회적, 문화적 존재로서 인식한다면 여성성에 대한 다른 방식의 접근도 가능해지는데요. 어떤 지금까지 여성의 특질이라 묘사되었던 수동성, 감수성, 모성애 이런 것들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을 통제하고 힘의 불균형을 재생산하는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로 작용을 해왔습니다만,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작동 방식을 인식을 한 후에 이 이데올로기들은 유효성을 잃게 되죠. 오히려 현재 젊은 작곡가들은 이전 선배 작곡가들과 달리 어떤 민족이나 국가, 집단과 사회, 역사에 관련된 거대 담론 대신에 미시 담론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이들의 관심은 주변에 있는 대상, 그리고 인물, 혹은 일상의 익숙한 음악적 풍경 등 작은 것들에 대한 세밀하고 예술적인 태도로 나타납니다. 즉 여성성을 이렇게 폭넓게 해석을 했을 때 많은 작곡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많은 작곡가들이 이런 것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체, 통합적 감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대 작곡의 대상은 악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데요. 우리 시대 작곡가들이 대신에 어떤 소리나 사운드를 재료로 삼기도 하고, 전통적인 의미의 악보가 아니라 컴퓨터와 전자기계 시스템 등을 이용해서 생산한 음악을 연주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들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한국전자음악협회의 활동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국제컴퓨터음악학회라던가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 등을 통해서 많은 작품들이 시간과 공간이라던가 시각과 청각, 이 지각을 어떻게
이 지각들을 어떤 식으로 교차하고 또 중복하는지에 따라서 이런 감각을 어떻게 지각하고 또 수용자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의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품의 흐름들은 작곡가들이 음악적으로 이루어냈던 관념의 추상적인 세계에서 감각 지각의 구체적인 실체로 변화됐다라고 보았는데요. 사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작곡가들이 무엇을 들려줄까라는 질문에서 어떻게 들릴까라는 질문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또 매체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도구적인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음악의 내용 본질 그 자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18세기 이후 서구의 음악은 어떤 절대음악의 이상을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음악의 소재나 재료들이야말로 이 음악의 내용이라고 보여졌는데요. 조성, 무조성, 12음, 촉렬음악, 또 음향기법 등등이 바로 이런 것들이고, 바로 20세기 중후반 이후에 이런 이상에 대한 도전과 반발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렇게 예술 장르가 통합이 된다던가, 그리고 이런 통합된 장르들을 통해서 창작 오페라나 음악극 분야, 그리고 음악극이라고 한정 짓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비주얼 아트나 사운드 아트 이런 것들과 결합하여 아주 다양한 형태의 공연 예술이 활발하게 작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는 복잡한 현대 사회에 대한 어떤 복합적인 감각의 반응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를 정리를 좀 하자면 2000년대 이후 한국 창작음악을 저는 다음에 4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일단 작곡가들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전처럼 헝가리 작곡가 누구누구 혹은 어떤 여성 작곡가 누구누구라는 확고한 규정된 정체성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혼합된 문화적인 정체성으로 작곡가들이 존재하므로 작곡가의 연구, 작품의 연구에 있어서 훨씬 더 세밀하고 개별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예전처럼 어떤 민족, 국가, 사회, 역사적인 사건과 같은 거대한 것에서부터 일상과 주변으로 관심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음악화를 작곡가들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창작자의 관념 이상을 드러내는 것으로서의 예술작품이 아니라 어떤 수용자가 어떤 식으로 지각을 하는지, 느끼는지, 인지하는지 등등의 어떤 작품이 또 초점이 맞춰지기도 하고 매체와 장르가 결합되어 다양한 형태로 또 현재 작곡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주관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는 어떤 학술적인 연구는 아니고 당연히 이를 토대로 오늘 많은 작곡가분들과 지리 시간에 또 토론과 논의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